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옛날 생각에 화가 치밀어 올라 이불을 뻥 차본 적 있으신가요? 명절 때마다 얄미운 소리로 속을 뒤집어 놓던 친척, 내 돈 떼먹고 뻔뻔하게 잘 살고 있는 옛 친구, 혹은 평생 내 마음을 몰라주고 상처만 주었던 배우자까지. 이미 10년, 20년이 훌쩍 지난 일인데도 어제 일어난 일처럼 가슴이 답답해지고 심장이 쿵쾅거립니다. 머리로는 이제 그만 잊자 다짐하지만 마음은 그 옛날에 억울했던 시간 속에 꽁꽁 묶여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니어의 가슴을 뛰게 하는 청춘은 바로 지금 청바지입니다. 나이가 들면 마음이 넓어지고 매사에 너그러워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으니 서운한 감정은 더 커지고 과거에 꾹꾹 눌러 참았던 억울함이 불쑥불쑥 튀어나와 나를 괴롭힙니다. 내가 그때 왜 바보같이 가만히 있었을까? 왜 당하고만 살았을까 자책하다 보면 어느새 마음은 분노로 가득 찹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화를 내고 밤잠을 설칠 때 정작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10중 8구 아무 일 없다는 듯 다리 쭉 뻗고 코골며 잘 자고 있을 겁니다. 나 혼자만 과거의 감옥에 갇혀 억울해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셈입니다. 이것만큼 억울하고 손해보는 장사가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은 내 마음에 병을 만드는 이 지독한 분노와 미움의 고리를 어떻게 끊어낼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독을 마시고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어리석음.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위대한 지도자 넬슨 만델라는 무려 27년이라는 긴 세월을 억울하게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그가 훗날 석방되었을 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을 27년이나 감옥에 가둔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때 만델라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분노를 품고 있는 것은 자신이 독약을 마시면서 원수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감옥 문을 나서며 그들을 향한 미움을 버리지 않았다면 나는 여전히 감옥 안에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참으로 소름 돋는 통찰입니다. 미움과 분노는 나를 찌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을 새카맣게 태우고 내 피를 마르게 하는 맹독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할 때 여러분의 몸을 한번 가만히 관찰해 보십시오. 어깨에는 잔뜩 힘이 들어가 있고 호흡은 얕아지며 위장은 꼬여서 밥맛이 뚝 떨어집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온몸을 타고 돌면서 혈압을 올리고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상대방은 내게 돌멩이 하나를 던지고 제 갈 길을 갔는데 나는 그 돌멩이를 주워다 내 가슴을 매일매일 내리찍고 있는 꼴입니다. 미운 사람을 계속 떠올리는 것은 내 마음속 가장 크고 좋은 방에 그 사람을 공짜로 살게 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월세 한 푼 안 내는 얄미운 세입자에게 왜 내 소중한 마음에 방을 내어주십니까? 당장 방 빼라고 호통을 치고 짐을 밖으로 던져버려야 합니다.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용서라는 단어를 들으면 거부감부터 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내가 왜 그 인간을 용서해?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맞습니다. 무턱대고 모든 것을 용서하라는 성인군자 같은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한 짓이 정당했다고 면죄부를 주라는 뜻은 더더욱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용서는 철저하게 이기적인 용서입니다.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나 자신이 살기 위해서 하는 털어냄입니다. 용서는 내가 한 행동은 나빴지만 이제 나는 더 이상 그 일 때문에 내 현재의 삶을 망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나를 과거에 묶어두고 있는 쇠사슬을 끊어버리는 작업입니다. 여러분, 무거운 돌덩이가 가득 든 배낭을 메고 등산을 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숨이 턱턱 막히고 어깨가 끊어질 듯 아픕니다. 그 돌덩이 하나하나에 나를 배신한 친구, 무심했던 남편, 나를 무시했던 직장 상사의 이름표가 붙어 있습니다. 이 무거운 배낭을 메고 어떻게 남은 인생길을 가볍게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배낭을 풀어 헤치고 그 무거운 돌덩이들을 길가에 하나씩 내던져야 할 때입니다. 억울한 마음의 감옥에서 탈출하는 3가지 훈련. 그렇다면 머리로는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당장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훈련 방법을 제안해 드립니다. 첫째, 내 안의 상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십시오. 나는 어른이니까 이 정도는 참아야 해. 다 지난 일인데 쿨하게 있자라며 감정을 억누르지 마십시오. 대신 스스로의 등을 토닥이며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내가 참 많이 아팠구나. 참 많이 억울했구나. 그 긴 세월을 버티느라 고생했다. 내 상처를 외면하지 않고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 그것이 치유의 첫걸음입니다. 스스로를 위로할 줄 아는 사람만이 타인에 대한 미움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둘째, 생각의 스위치를 끄는 훈련을 하십시오. 미운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고 과거의 기억이 재생되려 할 때 속으로 정지라고 크게 외쳐보십시오. 그리고 시선을 바로 눈앞에 있는 현실로 돌리는 겁니다. 창밖에 나뭇잎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거나 따뜻한 커피 한 잔의 향을 깊게 맡아보거나 좋아하는 트로트 음악을 크게 틀어보십시오. 내 마음의 리모컨은 내가 쥐고 있습니다. 원치 않는 채널이 켜지면 내가 주도적으로 채널을 돌려버리면 그만입니다. 셋째, 복수 대신 최고의 반전을 준비하십시오. 나를 괴롭힌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하고 통쾌한 복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사람을 찾아가 따지는 것도 아니고 똑같이 갚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그 사람이 있든 없든 내가 눈부시게 잘 사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어도 나는 보란듯이 이렇게 웃으며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최고의 복수입니다. 상대방의 불행을 바라는 데 쓸 에너지를 나를 웃게 만드는 일에 쏟아부으십시오. 나를 사랑하기에도 모자란 귀한 시간입니다. 인생을 24시간으로 비유한다면 50대, 60대의 나이는 오후 5시에서 6시 무렵입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기 시작하고 하늘이 붉게 물드는 가장 아름답고 평온한 시간입니다. 이 눈부신 저녁 시간을 나와 상관없는 과거의 인물들에게 낭비하기엔 우리의 하루가 너무 짧습니다. 꽃구경 한 번 더 가고 맛있는 음식 한 입 더 먹고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들과 손잡고 웃기에도 부족한 시간입니다. 과거의 상처가 여러분의 현재를 도둑질하지 못하게 단단히 문을 걸어 잠그십시오. 미운 사람이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되뇌어 보십시오. 그래, 너는 너의 길을 가라. 나는 내 길을 가련다. 내 마음의 평안은 내가 지킨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드실 때는 마음속에 오랫동안 품어왔던 미운 사람 하나를 조용히 문 밖으로 내보내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비워낸 그 넉넉한 자리에 내일 아침엔 따뜻한 봄햇살 같은 평화가 가득 차오를 것입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은 그 누구보다 눈부시고 자유롭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청춘은 바로 지금 청바지였습니다. 오늘 저희 이야기가 짐을 내려놓는데 작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